네, 구강외과 치주치료 청구 핵심 파트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치주치료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순서는 사례로 살펴보는 치주치료의 산정 기준, 그리고 OX 퀴즈 풀면서 파트 1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답을 외쳐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17번, 그리고 26, 7번 부분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셨습니다. 어떤 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지 벌써 눈치채셨나요? 부분 치석 제거의 횟수를 여쭙고 싶은데요. 3분의 1학 범위 안에서 1개 또는 2개만 시행했을 때는 50%만 인정한다라는 기준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6, 17번에 50%니까 0.5개, 26, 7번에 0.5개 해서 합이 횟수 2가 아니라 어떻게? 1로 청구하셔야 된다라는 것. 상당히 많이 오류가 일어나고요. 삭감도 참 많이 당하는 게 바로 이 치석 제거 가의 횟수 착오입니다. 0.5개인데 1개로 또는 뭐 4개인데 뭐 5개로 막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삭감을 참 많이 당하고 계시죠. 조금만 더 집중해서 치아의 개수를 잘 따져서 횟수 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14번에서 23번까지인데요.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부분 스케일링을 역시 했습니다. 치석 제거 가 1개 반 1.5개라고 청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라면 13번에서 23번까지가 3분의 1학 하나, 그리고 14번은 구치부 쪽인데 치아 한두 개는 50% 준다고 했으니까 4번은 0.5개 해서 합이 1.5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심사평가원에서는 아쉽게도 이 14번 치아 1개를 별도의 3분의 1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인정하냐? 이 14번 하나는 13에서 23번, 즉 상하계 전치부 3분의 1학에 포함된 걸로 간주해서 그냥 횟수를 1.5가 아니라 1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을 필요로 하셔야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고지식하게 왜요? 왜요? 라고 들어가면 심평원의 심사 경향에 계속 반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4번 치아 하나 정도는 인접한 3분의 1학에 포함해서 심사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수학 공식처럼 딱딱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약간의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15번과 16번에 엑스레이를 찍고 치준항 측정 검사를 하면서 치근 할택수를 했습니다. 자, 방금 계속 제가 3분의 1학 범위에서 한두 개 치아만 하니까 그때는 50%만 인정한다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려 놓으니까 15번, 16번의 치준항 측정 검사도 0.5개, 치근 할택술도 0.5개, 50% 맞죠? 라고 지금 청구를 하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석 제거 가에 해당하는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한두 개만 시행하면 50%를 인정한다라는 말은요. 자, 그렇다면 치준항 측정 검사, 치근 할택, 치주 소파, 치은 박리 소파, 치은 절제 등등은 한두 개 치아만 시행하더라도 3분의 1학 100%를 인정한다라는 게 되죠. 따라서 이때 횟수는 0.5로 굳이 내리실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준항 측정 검사도 한두 개만 해도 100%, 활택술도 한두 개만 해도 100%니까 모두 다 횟수를 1로 수정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을 0.5로 청구했을 때 심사평가원이 삭감을 시킬까요? 횟수를 작게 하셨으니까 삭감시키겠습니다라고 할 심평원은 없습니다. 낮게 청구했구나. 그럼 조금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다? 삭감은 없지만 손해보는 청구를 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횟수 산정에 꼭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전학 만성치은염으로 연 1회 스케일링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날 48번 매복치 스티치아웃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재진 환자셨고요. 일주일 전에 매복치 발치를 하신 분인데 오늘 실밥 풀면서 연 1회 스케일링 전학하고 가신 거죠. 자, 이때 같이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이 있죠. 네, 3분의 1학 범위 안에서 치주 치료와 함께 동반된 후처치는 산정 불가하다라고 돼 있어서 이때 수술 후처치는 아쉽지만 청구가 안 됩니다. 3분의 1학 범위가 어디가 같나요? 네, 48번, 44번에서 47번 부위 연일의 스케일링 하신 거잖아요. 같은 3분의 1학 범위 안에서 치주
관련된 행위와 또 수술 후처치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때 수술 후처치는 아쉽지만 버려야 된다,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청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전에는 스티치아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역 설명에 스티치아웃입니다, 후처치 이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작년 2월부터죠. 2020년 2월부터는 이제 아예 스티치아웃이라고 내역 설명을 넣더라도 후처치는 산정 불가하다라고 명확한 고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초진 환자고요. 전악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파노라마를 찍었고 그리고 그날 10번대 구치부에 치주 소파술을 하셨네요. 초진의 치주 소파술이라. 이게 우리가 스태프들이 가장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치주 소파술은 초진에 인정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서요. 치주 소파술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전 처치를 하고 넘어와야 된다. 마취를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지켜셔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소파술은 스케일링을 하고 할게 라고 약속을 잘 지켜주지 않습니다. 즉 심평원이 원하는 대로 임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초진의 급성 상황으로 와서 마취하고 큐렛 주세요. 초진의 큐레테이즈 할 수 있죠. 임상적으로는 당연히 필요로 하면 할 수 있지만 심사평가원이 원하는 치주의 심사 기준에서는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치주 소파술은 급성 상황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만성 상병으로만 인정한다. 즉 만성 치주염 관련된 상병으로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청구 오류를 꼭 꼽자면 초진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급성이라고 하는 상병명 자체가 이미 치주 소파술은 적용이 안 되는 상병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병명을 만성 단순 또는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넣고 초진의 치주 소파술 진짜 안 됩니까? 진짜 안 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일주일 전에 하셨는데 그 병원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우리 병원을 소개받아 오셨고 우리 병원에서 잇몸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데 스케일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이미 타 치과에서 하셨으니까 이때는 내역 설명을 넣고 타 치과에서 치석 제거 후 내원해서 초진의 치주 소파를 부득이하게 했음을 한번 내역 기재하시고 도전해 볼 만하다. 하지만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심사평가원마다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요? 치주 소파술은 전처치가 필수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줄지 안 해줄지는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 내역 설명을 기재하고 청구에 도전. 만에 하나 삭감시켰다면 그건 충분히 재심사 조정 청구로 인해서 받아올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타치과에서 스케일링했고 굳이 스케일링을 다시 할 필요는 없었고 바로 초진의 소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부분은 인정해달라라고 재심사 넣으시면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 같이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5월 7일 날 전악을 연일에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즉 20일이 지나서 다시 오셨는데요. 이때 환자가 10번대 우측 구치부가 좀 불편해요. 그때 스케일링하고 나서 그전에도 좀 그랬지만 오른쪽 위에가 많이 불편해요 라고 오셨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우리 원장님은 큐렛 줘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루트 플래닝을 진행하셨습니다. 치근 활택술이죠. 자, 이렇게 청구가 심평원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삭감입니다. 왜요? 5월 7일 날 시행한 연일의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종결되는 간단한 치은염 환자일 때 적용하는 것인데 치주 치료인 활택술이 뒤따라 나온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활택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활택술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냐? 이분은 치석 제거 후에 치근 활택이라고 하는 치석 제거보다 더 높은 치료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일의 스케일링을 공단에 등록을 하신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 처리를 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번거롭긴 하지만 취소 처리하고 연일의 스케일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으로 바꾸어서 다시 입력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5월 27일 날 활택수까지 안전하게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3분의 1 학당 스케일링이 전학을 했을 때 수가상으로도 약 10,000원 정도의 더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더 비싼 진료니까
있으니까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연일의 스케일링을 취소 처리하는 팩스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재진 환자고요. 10번대 구치부에 치은 박리 소파술을 하시네요. 치은 박리 소파술을 하시고 마취하시고 벌을 했습니다. 치은 박리 소파술 중에서도 간단과 복잡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복잡을 하셨고, 복잡은 뭡니까? 라고 하면 치주 판막을 절개 박리한 다음에 치은 연하의 치석과 불량한 육아 조직을 깨끗이 다 긁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울퉁불퉁한 뼈들을 예쁘게 다듬는 골 성형과 또 치아 사이에 있는 뼈들을 좀 쳐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골 성형, 골 삭제까지 동반한 것이 바로 치은 박리 소파술 복잡이죠. 자, 그러면 골 성형과 삭제를 했으니까 벌을 당연히 사용하셨을 거고, 그리고 치주 판막을 박리했으니까 봉합을 다시 해놔야 되니까 실크를 쓰셨을 겁니다. 따라서 버와 실크를 같이 청구를 했는데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치준낭 측정 검사도 하셨네요. 네, 치은 박리 소파술 하면서 필요하면 치준낭 측정 검사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오셔서 치은 박리 소파술 했던 부위에 드레싱을 하셨는데 치주 치료 후 처치 가 1,350원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류 몇 가지나 골라내셨나요? 자, 첫 번째로 버가 잘못 들어간 거 확인하셨죠? 치주 치료는 아쉽지만 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에 실크를 인정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까 박리 소파 하면서 16번을 뺐군요. 16번을 뺐을 때 3분의 1학, 동일한 3분의 1학 안에서 박리 소파술과 발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이때 발치는 50%만 인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 1이 아니라 50% 0.5로 청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치주 치료 후 처치도 박리 소파술은 치주 후 처치 복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간단 치주 후 처치로 넣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구치발치 횟수 0.5로 고쳐주시고, 아까 버가 있었는데 버가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실크는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오셔서 치주 치료 후 처치가 치주 치료 후 처치, 치주 수술 후라고 해서 아까 1,000 얼마에서 3,430원짜리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치주 후 처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간단한 치주 후 처치를 산정하는 손해보는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초진 환자고요. 10번대 구치부의 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부분 치석 제거를 했고요. 같은 3분의 1학 선상에서 15, 16번에 동의 없는 치주 농량까지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하면서 15, 16 부위는 절개 및 배농까지 같이 한 상황입니다. 즉, 치석 제거와 구강 내 소염술을 같은 날 같은 3분의 1학에서 동시에 시행했을 때 100대 100으로 인정되느냐, 100대 50으로 인정되느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제 강의를 앞서서도 들으셨다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치석 제거와 구강 내 소염술의 요즘의 심사 경향은 100대 100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00대 50으로 인정받았지만 작년서부터 해서 100대 100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즉 처치와 수술은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OX 퀴즈로 우리 치주 치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근 활택술은 초진에 가능하다? 네, O죠. 치주 소파술은 초진에 불가하다고요. 치근 활택술은 전처치인 스케일링이 없이도 초진의 급성 치주염 관련 상병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 16, 17 그리고 46, 47번 부분 치석 제거를 했을 때 횟수 2로 가능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치석 제거 가는, 즉 부분 치석 제거는 가 치석 제거잖아요. 가 치석 제거는 치아의 개수에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의 1학 범위 안에서 한두 개만 하면 50%만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15, 16, 17은 3개의 치아니까 1이 맞고요. 46, 7번은 2개 치아밖에 안 했기 때문에 0.5, 합이 1.5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횟수 2는 산정 착오가 되겠습니다.
치주 소파술 시 마취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소파로 인정되지 않는다. 네, 치주 소파술은 반드시 마취 하에 진행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마취 안 하셨는데요 라고 하면 소파술로 인정이 되지 않고 그 하위 단계인 치근 활택술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소파가 아닌 활택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악 치석 제거를 하고 당일에 시린 치아에 글루마를 발랐을 때 각각 인정한다. 다 알고 계시죠? 치석 제거하고 나면 치석을 떼냈으니까 당연히 많이 시릴 겁니다. 시리니까 시리지 말라고 글루마를 발랐다? 이걸 심평원이 인정해 줄까요? 스케일링하면 당연히 시리지. 그런데 그걸 또 약 발랐다고 또 약 바른 거 청구하고 그건 안 돼 라고 심평원은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스케일링하고 적어도 일주일까지는 지각감인 처치 불인정. 왜? 스케일링하고 난 후유증으로 봐야 되니까 스케일링의 연장이라고 봐야 돼. 따라서 지각감인 처치는 일주일까지는 못 받습니다. 스케일링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시행한 지각감인 처치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별도의 질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이라는 오늘 문제에서는 글루마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14번에서 17번에 치주 소파를 하고 18번을 발치했을 때 같은 3분의 1학 선상에서 소파술과 발치가 이루어졌으니까 발치는 50%만 해야 된다. 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치은 박리 소파술과 발치가 같은 3분의 1학에서 이루어졌다면 발치가 50%가 맞습니다만 치주 소파와 발치, 치근 활택과 발치, 치석 제거와 발치는 각각 1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혼돈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치은 연하로 우식이 진행돼요. 네, 잇몸 밑으로 이가 썩었다는 거죠. 치아가. 그래서 잇몸에 덮여서 이 썩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잇몸에 가려서. 그래서 이 우식 치료를 위해서 잇몸을 좀 잘라낸 경우에 치관 확장술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치관 확장술일까요? 치은 절제술일까요? 치은판 절제술일까요? 늘 우리는 뭔가 잇몸을 도려냈을 때 뭘로 산정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치은 연하로 진행된 우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잇몸을 도려낸 것은 치관 확장술이 아니라 치은 절제술. 치주 파트의 3분의 1 학당 수술인 치은 절제술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X가 맞습니다. 치관 확장술은 일반적으로 신경치료한 치아에 크라운 부위가 너무 짧게 남아서 안정적인 보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잇몸을 도려내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치관 확장술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16, 17번 치준항 측정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횟수는 1로 가능하다. 기억하시나요?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치석 제거 감만 치아의 개수에 민감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그 외의 모든 치주 치료는 한두 개만 시행하더라도 3분의 1학 범위에서 한두 개만 하더라도 무조건 100% 횟수 1을 인정한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치관 확장술 다. 자, 치관 확장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철, 안정적 보철을 하기 위해서 치관에 치은을 좀 도려내거나 또는 나와 다, 치관 확장술은 총 3가지로 나뉘죠. 가는 치은 절제술, 나는 근담변이 판막술, 다는 근담변이 판막술과 더불어 고일 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치관 확장술 다, 근담변이 판막술과 고일 삭제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사용한 버는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 고일 삭제를 하려면 당연히 버가 필요해서 버를 쓰셨을 겁니다. 자, 이때 버를 청구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치관 확장술은 치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주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근담 변이 판막술을 하셨기 때문에 봉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때 사용한 실크는 인정이 되죠. 버는 산정이 불가하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주 파트 2에서 치주 치료의 산정 기준 핵심까지 같이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서 구강 외과 그리고 치주 치료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